21의 생각 이세영입니다. 달밤에 체조한다. 국어사전에도 등재된 말로 이런 뜻풀이가 따라붙습니다. 벽에 맞지 않는 짓을 함을 핀잔하는 말. 체조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식민지 시절이니 이 말의 역사도 100년이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사회 언어적 시효도 이제는 다 된 듯합니다. 생활 패턴과 일과 패턴이 지난 십수년 새 몰라보게 달라졌기 때문일 텐데요. 달밤에 체조하는 사람뿐 아니라 가로등 아래서 찜박질하는 사람조차 흔해진 게 요즘 세태입니다. 이번 주 21의 생각 주제는 진격하는 달밤의 러너들입니다. 이 자리에 신소윤 문화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보니까 이 나포츠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고 해요. 이 밤에 하는 찜박질 열풍, 대체 어느 정도인가요? 나포츠는 나이트와 스포츠가 이제 합해진 그냥 신조어인데요. 그 밤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한 것 같고요. 뭐 찾아보니까 다른 데서 쓰이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만 콩글리시군요. 만들어진 그런 단어인 것 같고요. 밤에 달리는 사람들이 없었던 건 아닌데 올해 유독 나포츠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 너무 무더워서 밤에밖에 운동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띵박질 열풍이 부는 이유로 두 번째가 그 올해 형광색이 되게 유행을 했거든요. 네온 컬러라고 핫핑크나 아니면은 뭐 되게 밝은 연두색이나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면서 이게 이제 밤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안전을 위해서 이런 제품들을 찾으면서 좀 그런 영향, 패션 업계의 영향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스포츠 브랜드에서 러닝 페스티벌 일종의 그런 종류의 행사를 되게 많이 열었어요. 열었는데 이제 여기에 신청하는 참가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뭐 마감 시간이 몇 분 만에 이제 끝날 정도로 이제 수요가 굉장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를 좀 수치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행사에는 몇 명이 보통 참여를 하나요? 보통 뭐 서울에서만 뭐 1만 명, 2만 명 이 정도 모집을 하는데 6, 7분 만에 마감이 된다거나 뭐 이런 식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나라의 현황이고, 그 나이트 러닝 페스티벌은 해외에서도 되게 많은데 뭐 스포츠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특정 도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포츠와 전혀 관련 없는 단체에서 나이트 러닝 페스티벌을 열고 그 다음에 이제 파티를 열고 이런 식으로 달리기 축제를 하는 즐기는 문화들이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체조나 달리기는 이른 아침에 하는 게 정상이라고 이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대체 왜 밤에 달리는 건가요? 이제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좀 근로 여건 특성상 저녁밖에 시간을 낼 수가 없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은 좀 도시에서 뛰더라도 풍경들이 이제 어둠에 묻히고 소리도 좀 다르고 냄새도 다르고 하니까 도시에서 뛰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자기 뭐 상상하는 어느 곳이라든지 좀 자연에 가까운 데서 뛰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 매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로 뭐 공원이나 강변 이런 데서 뛰나요? 그런 데서 뛰는 사람들이 많죠. 이 밤에 뛰는 것뿐만이 아니라 달리기 자체가 또 인기가 요즘 굉장히 올라갔다면서요? 브랜드 이제 마케팅 쪽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시장의 이제 흐름이 뭐 등산에서 캠핑에서 뭐 이제는 달리기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품들도 그쪽으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특히 시장에서 트렌드를 이끄는 이제 나이대가 20, 30대 직장 여성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몇 년부터 이제 구두를 벗고 운동화로 갈아 신고 뭐 출근을 한다거나 이제 일상생활에서 스포츠 용품을 굉장히 이제 쉽게 접하게 되면서 좀 뭐 이제 이런 용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 관심을 가지면서 달리기 열풍이 좀 이제 확대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뭐 트레킹이나 등산 같은 경우는 좀 멀리 가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캠핑은 장비에 대한 압박이 있는데 뭐 그런 거에서 조금 자유로운 편이라서 달리기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화 한 켤레만 있으면 언제든 할 수 있는 게 달리기니까. 사실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도 달리기는 낯설지가 않아요. 예전에 그 공원 주변에 신혼 살림을 차린 적이 있는데
또 이제 달리기를 시작해서 마라톤 풀코스도 한 3번 뛰어보고. 네. 아, 네. 그럼 이제 불과 한 5년 전인데, 그때 굉장히 마라톤 열풍이 불었어요. 그쵸. 네. 근데 지금의 이 달리기 인기와 네. 뭐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 당시에 마라톤 열풍과는? 조금 다른 점은 네. 그 펀런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던데, 그러니까는 그냥 어떤 뭐 훈련이나 트레이닝의 과정을 좀 오래 거치지 않고 달리기 자체를 즐기는 인구가 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달리기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뭐 마라톤 같은 경우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어떤 대회에 참가를 하고 조금씩 자기가 그 달리는 거리를 늘려가면서 뭐 시간을 줄여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을 갱신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압박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뭐 달리면 기분이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아니까, 그래서 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거리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네. 10km로 시작해서 하프, 그 다음에 이제 풀, 네. 나중에 풀을 뛰고 나니까 4시간 이내로 들어가느냐, 뭐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네. 3시간 이내로 뛰는 사람들,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하는데,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정작 달리기의 즐거움은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느 순간 이렇게 확. 근데 그야말로 지금의 달리기는 즐기는 달리기, 이렇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 이 즐기는 달리기 같은 경우는 주법도 네. 다르다고 들었어요. 네. 네. 이제 걸을 때도 그렇고 네. 뒤꿈치부터 이제 앞이 닿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인데, 그 뭐 사람이 아주 오래전부터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은 달리는데 이렇게 몸이 최적화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달리다 보면 아무래도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데, 몸에 뒤꿈치부터 발에 이제 자꾸만 오랜 시간 닿게 되면 이제 보통 발목이랑 무릎에 무리가 굉장히 많이 간다고 해요. 훈련된 사람이 아니면은.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제 유행하는 주법들이 베어풋이라는 게 있고, 네, 그러니까 벗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드풋이라는 게 있는데, 미드풋은 발 가운데가 먼저 닿는 주법인데, 먼저 베어풋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맨발로 달리거나, 그렇죠. 베어풋이라고 해도 곰발바닥을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네, 벗은 발인 거예요. 네. 네. 맨발로 달리거나, 네. 아니면 이제 맨발에 효과를 주는 신발들이 요즘 시장에 출시가 돼 있거든요. 이제 뭐 좀 눈여겨 보시면은 이렇게 발 모양으로 꼭 우리 무좀 양말처럼 그렇게 생긴 신발들이 나와 있어요. 신발인데 그렇게 예. 생겼어요. 발가락이 갈라졌나요? 발가락이 5개가 다 이렇게 예, 그런 신발이 있고, 아니면 이제 발이 움직일 때마다 좀 약간 발 모양에 따라 재질이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신고 이제 맨발로 달리듯이 달리는데, 그러면 보통은 이 발 옆과 앞쪽이 먼저 닿게 된대요. 네. 그래서 그게 유행한 이유는 이 뒤꿈치부터 달리는 것보다 좀 한 4% 정도 에너지를 더 쓴다고 해요. 그 베어풋이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앞부터 떨어지는 거는 뒤꿈치로 떨어질 경우에 충격이 가기 때문에 일부러 조심해서 그렇게 뛰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베어풋은 네. 실제로 배워보진 못하고 자료만 찾아봐서 네.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쓰는 근육들을 쓰게 된대. 관절 주변의 근육이라든지 네. 뭐 발목 이쪽의 근육이라든지 그런 근육을 쓰게 돼서 제대로 훈련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맨발로 이렇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동작이잖아요. 그렇게 달리게 되면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좀 뭐 6개월 이상 길게는 뭐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드풋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 뒤꿈치 대신 중간이 닿는 주법인데, 제가 이제 어떤 스포츠 브랜드 행사에 가서 배워봤더니 종아리보다는 허벅지에 힘을 써서 허벅지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기분으로 이제 다리를 들었다가 발을 이제 착지를 하면 중간이 닿게 되더라고요. 발 중간이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중간이라는 게 사실은 약간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인데, 보통 요즘 운동화가 그쪽이 이렇게 불룩하게 설계가 돼 있어서 좀 닿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뛰어보니까. 밑에가 이렇게 돼 있나 보죠. 이렇게 볼록하게. 네, 볼록하게 발 모양에 맞춰서.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도 뒤꿈치가 먼저 닿지 않아서 무릎 같은데 무리를 덜 주고 그 다음에 허벅지가 힘이 더 세잖아요, 종아리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뛰는데 좀 무리가 덜 가고 에너지를 좀 덜 쓰게 되고 오래 뛰어도 좀 힘이 덜 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실제로 뛰어보니까 제가 정말로 달리기를 안 하는데 뭐 좀 막 여기 옆구리가 아프다든지 막 종아리에 쥐도 되게 많이 나고 그러는데 좀 그런 게 덜한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직접 뛰어보셨다고요? 네. 어떤 행사였어요? 요즘 스포츠 브랜드에서 이런 달리는 행사라든지 아니면 야간에 트레킹하는 행사라든지 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간 것은 8월 19일에 푸마에서 그 나이트 트레이닝 데이라고 해서요. 약간 뭐 이렇게 장거리를 달리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트레이닝 데이여서 훈련을 하는 날이었어요. 달리는 요령을 가르쳐주는. 달리는 요령을 가르쳐줘서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좀 뭐 이렇게 뭐 마라토너라거나 뭐 아마추어 마라토너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오래 달려오신 분들보다는 입문자들이 주로. 입문자들이 많아 보였고. 성별은 어떻던가요? 성별은 이렇게 총 50명이 참가를 했는데요. 50명까지 이제 그 날에는 이제 이만큼씩 받아서 이게 몇 주간 진행되는 행사더라고요. 그래서 50명 중에 제가 속한 조에 하필 여성분들이 좀 많았고 반 여성 절반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연령대는 제가 30대 초반인데 제가 꽤 많은 편이더라고요. 20대 분들이 꽤 많았고요. 남성분들은 나이가 많은 편이었어요? 네, 저희 조에서 제가 제일 많았었어요. 밤에 달려본 건 처음이시죠? 그러니까. 그쵸.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밤에 뛰어보니까 사실 낮에도 뛴 적이 거의 없긴 하지만 뛰어보니까 좀 이렇게 조명이 비치는 공간 빼고는 거의 이렇게 좀 어둠에 묻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수영할 때랑 비슷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주변에 방해가 되는 뭐 소리나 아니면 뭐 시각적인 어떤 방해물 같은 게 좀 눈에 덜 띄게 되니까 수영할 때 자기 숨소리 말고는 잘 들리지가 다른 게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좀 집중도 잘 되고 기분도 좋고 제 몸에서 나는 소리에도 되게 집중하게 되고. 뛴 곳이 장소가 어디였나요? 잠실 운동장. 앞으로도 혹시 뭐 계속 뛰실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그날 이후로 뛰진 않았지만 굉장히 매력을 느껴서 제가 집 근처에 공원이 있어서 뛰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다음날 어디가 쑤시거나 뭐 이러시는 건 아니죠? 굉장히 쑤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 노력 계속 유지시켜 나가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표지 이야기는 973호 표지 이야기 철거왕 이금열의 속편입니다. 가재울 뉴타운 4구역을 무대로 펼쳐진 불법 탈법의 리얼 드라마가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주연 이금열, 조연 협찬은 서울지방경찰청입니다. 가재가 많이 살아 가재울로 불리다가 MB의 뉴타운 선포로 돈바람에 휩싸이게 된 서울 서북의 변두리 지역이 철거왕과 경찰의 결탁으로 어떻게 사기와 협잡이 난무하는 야바위판으로 전락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집에서는 서민의 등허리를 휘게 하는 전세난을 다뤘습니다. 2년 봉급을 꼬박 모아도 오른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막힌 현실,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려 전세난을 해결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과연 최선인지를 여러 전문가와 세입자들의 시선으로 짚었습니다. 21의 생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세영이었습니다.